사랑의 마지막 수업 인생이 다시 빛난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강인철 79. 그는 식탁에 놓인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 나는 아직 괜찮은데.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도 모르게.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지난주에 가스 불 켜놓고 주무셨잖아요. 집이 탈 뻔했어요. 그 전주에는 현관문 열고 주무셨고요. 이젠 혼자 사시기 힘들어요. 그건 깜빡한 거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달엔 길 잃어서 경찰서까지 갔잖아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다. 며느리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진정해. 인철의 손이 떨렸다. 컵을 들려다가 그만두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요즘 자주 그랬다. 단추를 끼우는 것도, 젓가락질도, 글씨 쓰는 것도 다 어려워졌다. 아버지, 제 말 들으세요. 저희도 일해야 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하고, 매일 아버지 체크하러 올 수가 없어요. 요양원이 답이에요. 아들이 나갔다. 며느리가 머쓱하게 웃으며 물 한 잔을 놓고 따라 나갔다. 인철은 혼자 남았다. 빈 거실이 갑자기 넓어 보였다. 아니, 자신이 작아진 걸까?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보았다. 1985년 중학교 교무실. 교편을 잡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학생들이 그를 우러러봤다. 강 선생님 수업이 최고예요. 학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들에게조차 짐이었다. 그날 밤 인철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저 불빛 안에는 가족들이 있겠지. 함께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겠지. 그는 이불을 걷어찼다.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불을 켜려다 스위치를 찾지 못했다. 손을 더듬거렸다. 어디 있더라. 분명 여기쯤. 넘어졌다. 쿵. 바닥이 차갑고 단단했다. 무릎에서 피가 났다.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팔이 떨렸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아무도 없나?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대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이게 나인가?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사람.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쳤던 사람. 퇴임식 때 제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울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그는 혼자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간신히 세면대를 붙잡고 일어났다. 거울을 보았다. 늙은 얼굴이 있었다. 주름투성이에 핏기 없고 눈은 흐릿했다. 이게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쓸모 없어졌구나.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걸.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아침 6시 기상, 세면, 식사, 산책, 점심, 낮잠, 간식, 저녁, 소등. 매일 같은 일과 같은 얼굴들, 같은 메뉴, 같은 벽. 인철은 주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도 말을 걸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날씨 좋네요? 밥 맛있네요? 의미 없었다. 3주가 지났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강인철 어르신, 오늘부터 방같이 쓰실 분이 오세요. 그래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많이 도와주세요. 룸메이트는 8순이 넘은 할머니였다. 이름은 김수님.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가 물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요양원이요. 요양원? 왜 나를 여기 넣어? 집에 가야 하는데.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찾아줘. 인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귀찮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야? 밥 먹었어? 너는 누구야?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묘하게 익숙해졌다.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다.
요양원이에요, 할머니. 아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조금 전에 드셨어요. 저는 강인철이에요. 같은 방 써요. 어느 날 할머니가 울고 있었다. 왜 우세요?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인철의 가슴이 무너졌다. 저건 자신의 모습이었다. 집에 가고 싶고 아들이 보고 싶고 혼자인 게 무섭고 그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너는 누구야? 저는 할머니 친구예요.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그 이후로 인철의 일과가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를 깨웠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세면을 도와드렸다. 식사 시간에는 옆에 앉아 밥을 떠먹여드렸다. 할머니는 흘리기 일쑤였지만 그는 인내심 있게 닦아드렸다. 산책 시간에는 휠체어를 밀어드렸다. 할머니, 저기 꽃 보세요. 예쁘죠? 꽃? 어디? 아, 예쁘네. 참 예쁘네. 할머니도 예쁘세요. 호호, 이 사람. 거짓말쟁이. 할머니가 웃었다. 그 웃음이 좋았다. 언제 봐도 새로운 웃음. 왜냐하면 할머니는 5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어느 날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김수님 할머니 많이 도와주시네요. 뭐 할 일도 없어서요. 근데 어르신 예전에 선생님이셨다고요? 네. 중학교 국어교사였어요. 그럼 우리 요양원에서 수업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요? 수업이요?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요. 시 낭송이라든지 책 읽어주기라든지 치매 예방에도 좋고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인철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첫 수업 날 10명의 어르신이 모였다. 김수님 할머니도 있었다. 인철은 떨렸다. 30년 넘게 교단에 섰지만 이렇게 떨린 건 처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인철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 읽고 나자 박수가 터졌다. 김수님 할머니가 손뼉을 쳤다. 좋아, 좋아. 다시 한 번. 다른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옛날 생각나요. 그날 밤 인철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수업은 일주일에 2번이 되었다. 어르신들이 기다렸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시 읽어주세요? 선생님, 저번에 읽어주신 그 이야기 또 듣고 싶어요. 인철은 준비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큰 글씨로 시를 프린트했다. 목소리 연습도 했다. 어르신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면회를 왔다. 아버지, 어떠세요? 여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걱정했어요.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할 말이 없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사과? 예전에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죠. 요양원 보낼 때. 사실 저도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버지 표정이 계속 생각나서. 인철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나 혼자 살 수 없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마음 많이 아프셨죠? 인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랬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쓸모없다고 느껴졌을 때, 짐이라고 생각됐을 때. 하지만 지금은? 근데 아들아. 네. 나 여기서 수업해. 네. 어르신들한테 시 읽어주고 책 읽어주고 일주일에 2번. 다들 좋아하셔.
아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아버지가요? 응. 처음엔 나도 여기서 뭐 하나 싶었는데. 근데 누가 날 필요로 하더라고. 그게 좋아. 아들이 웃었다. 아버지 멋지세요. 고맙다. 아들이 가고 나서 인철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어렸을 때의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을 못 외워서 울던 모습. 그때 자신은 뭐라고 했더라. 이것도 못 외우냐? 다른 애들은 다 외웠는데. 중학교 때 성적표를 들고 왔을 때 수학이 60점이었다. 60점? 이게 뭐냐? 공부 안 하냐? 아빠,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학원 안 보내주냐? 학원비가 얼만데? 아들이 울먹였다. 하지만 자신은 더 화를 냈다. 울지 마. 남자가 왜 울어? 공부나 해. 고등학교 때 아들이 말했다. 아빠, 나 미술하고 싶어. 미술? 그걸로 뭐 먹고 살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하지만은 무슨. 내 말 들어. 아빠가 너보다 세상 더 아니까.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다. 공대에 갔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아들과 대화가 없어진 건 명절에 와도 할 말이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안부만 물었다. 직장 일은 괜찮니? 애들은 잘 크니? 아들도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잘 커요. 그게 다였다. 인철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학생들한테는 좋은 선생님이었다. 제자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가르침 평생 기억할게요. 하지만 정작 내 아들한테는 나는 어떤 아버지였나? 다음 날 수업 시간. 인철은 평소와 다른 시를 골랐다. 정호승의 수선화에게. 너는 울지 않는다. 세상이 너를 버린 날에도 너는 이미 너를 버렸기에. 읽다가 멈췄다. 목이 메었다. 어르신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인철은 책을 덮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방으로 돌아왔다. 김수님 할머니가 물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왜? 말해봐. 인철은 할머니를 보았다. 치매 때문에 5분 뒤엔 잊어버릴 할머니.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할머니. 나 나쁜 아버지였어요. 무슨 소리야? 넌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내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잘한다는 칭찬도 안 했어요. 늘 부족하다고만 했어요.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지금이라도 해. 뭘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지금이라도 말해. 인철은 울었다. 79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펑펑 울었다. 인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들아,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주말요? 글쎄요, 애들 학원이. 10분만 시간 내줄 수 있겠니? 아들이 잠시 침묵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아들이 왔다. 인철은 산책로로 그를 데려갔다. 아버지, 무슨 할 말씀이 있으세요? 인철은 벤치에 앉았다. 아들도 옆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준비했던 말들이 다 사라졌다. 그냥 미안하다. 첫 마디가 그렇게 나왔다. 네.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늘 뭔가 더 되길 바랐고 부족하다고 했고 내 꿈을 무시했어. 아들이 눈을 크게 떴다. 아빠가 선생이라고, 남들 가르치는 게 직업이라고 우쭐했나 봐. 근데 정작 내 아들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사랑하지도 못했어. 인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미술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가 허락했어야 했어. 60점 받았을 때
잘했다고 안아줬어야 했어. 울 때 같이 울어줬어야 했어. 아버지. 근데 나 여기 와서 깨달았다. 어르신들 가르치면서 진짜 가르침이 뭔지. 인철은 아들을 바라봤다. 진짜 가르침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야.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거야.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늦게 배웠어. 79에. 근데 늦었지만 배웠으니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어. 인철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사랑한다. 너를 정말 사랑해. 있는 그대로. 부족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냥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사랑해. 아들이 울었다. 40년 만에 아버지한테 듣는 말. 그리고 자랑스럽다. 내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라는 거. 아빠보다 훨씬 나은 아빠라는 거.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안았다. 인철도 아들을 안았다. 말라비 틀어진 두 몸이 서로를 붙잡았다. 따뜻했다. 그날 밤 인철은 일기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을 했다. 교단이 아닌 곳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선생이 아닌 아버지로서 나는 30년 넘게 수백 명을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한 명을 가르치지 못했다. 아니, 가르침이 아니었다. 사랑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늦었어도 괜찮다. 김수님 할머니 말처럼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루일 수도,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속할 것이다. 어르신들께 시를 읽어드리는 것, 김수님 할머니를 돌보는 것, 그리고 내 아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 그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수업이다. 3년 후, 인철은 여전히 요양원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강 선생님으로 불렸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간호사들도, 사회복지사들도, 심지어 원장님도 그렇게 불렀다. 그의 수업은 일주일에 4번으로 늘었다. 시낭송, 책 읽기, 옛날 이야기, 노래교실. 어르신들은 그의 수업을 기다렸다. 김수님 할머니는 여전히 5분 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웃었다. 당신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아이들과 함께. 손주들은 인철을 할아버지 라고 부르며 안겼다. 할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시 대회 했는데 1등 했어요. 오, 그래? 무슨 시? 윤동주 서시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인철은 손주를 안았다. 따뜻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요즘 그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림? 네. 주말마다 학원 다녀요. 아버지 말씀 듣고 생각했어요. 인생 한 번뿐인데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고. 인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수업 시간. 인철은 어르신들 앞에 섰다. 오늘은 제가 쓴 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박수쳤다. 선생님이 쓰신 시요? 와. 인철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나는 79에 비로소 봄을 알았다. 그것은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평생 가르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배우지 못했다. 사랑을 주는 법을, 용서를 구하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법을. 하지만 늦었어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니까. 김수님 할머니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해. 그래서 나는 한다. 오늘도 내일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고 잊혀진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 말한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수업이다. 인생이라는 교실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아름다운 수업. 다 읽고 나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 어르신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김수님 할머니도, 휠체어의 박할아버지도, 지팡이의 김할머니도 모두가 울고 있었다. 인철도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강인철은 83세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옛날 제자들, 요양원 어르신들, 간호사들, 그리고 가족. 아들이 조사를 읽었다.
아버지는 제게 2번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육체적으로, 또 한 번은 영혼으로. 아버지가 79에 배운 것을 저는 40에 배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는 법을, 용서를 구하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법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수업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영정 사진 속 인철은 웃고 있었다. 따뜻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었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된 사람.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배울 수 있는 한, 변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성장한다. 비록 떨리는 손으로, 흐릿한 눈으로, 그래도 우리는 계속 사랑을 배운다. 79에 깨달아도 늦지 않습니다. 80에 사과해도 늦지 않습니다. 죽기 전날까지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전할 수 있습니다. 강인철 선생님은 실패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었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복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치매 할머니를 돌보며 다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진심으로 뼈저리게. 그 후회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르침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 곁에 시니어를 보세요. 그들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있는 그대로 안아주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